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묘청의 석용천도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자겸의 난을 했습니다. 이자겸의 난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이자겸. 그러니까 문벌 귀족 사회가 조금 피폐해져 가는 모습. 그래서 권력을 욕심을 탐하다가 점점 자기 도태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자겸의 난 바로 전 해에 금의 그냥 4대 요구를 수락을 해버렸고, 그렇죠.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어요. 문벌 귀족 사회가 이상해져 버렸죠. 귀족이 이상해지고, 지금 지배층이 모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어떤 지배층의 분열이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은 뭐다? 풍수지리에 따라서 개경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니까 개경의 지덕이 쇠하였으니까 그 지세가 좋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 그것이 어디다? 서경이다. 그래서 석용천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묘청의 석용천도 운동인데요. 자, 말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뭐만 아시면 됩니까? 개경파와 석용파를 아시면 되죠. 일단은 이 인종 때인데요. 자, 인종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자겸의 난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 인종 때 이렇게 됐다. 그리고 석영파와 개경파가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왜 석영으로 천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수도 지금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수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누가 반발하겠어요? 서울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그렇죠? 땅값 떨어지고 막 그래 버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경파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이제 기존 세력이에요. 기존에 이제 좀 나이도 좀 드신 분이고, 그리고 개경에 사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석영파 같은 건 어떻겠습니까? 신진 세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혁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 자,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인종은 누구 편을 들었냐면 맨 처음에 이제 석영파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묘청하고 정지상 이 사람들이 인종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됐다. 지덕이 쇠했으니까 수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니까 인종이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석영에다가 궁도 짓고 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개경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개경파가 다수겠어요? 석영파가 다수겠어요? 당연히 개경파가 다수죠. 다수의 귀족들이 인종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막 하죠. 이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인종이 이제 짜증 나죠. 그러니까 알았어. 이제 적당히 하자라고 했더니 누가 열받죠? 얘들이 열받죠. 지금 군까지 지어놓고 지금 할 거 다 해놨는데 이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얘들 때문에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뭐야? 우리가 믿었던 왕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하자라고 해서 국호를 대위국, 그렇죠? 그리고 연호를 1000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해가지고 난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묘청의 석용천도 운동입니다. 이렇게 쉽게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짓고 있었던, 그렇죠? 궁. 거기에서 그냥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됐었다라는 것. 자, 여기가 이제 배경 이런 거고요. 과정 이런 거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개경파와 석영파 이 차이죠. 시험에 나오는 건 그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경파. 그리고 이제 석영파로 갈립니다. 누가 추진합니까? 개경파는 이제 김부식입니다. 자, 석영파는 이제 묘청과 그리고 정지상. 그래서 정지상 이런 친구들은 신진 관료로서 이제 과거로 이제 등용을 했던 그 개혁적인 성향을 띤 관료들이었고요. 김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인 관리였죠. 그렇죠? 사상을 따지면 이쪽은 아무래도 4대적이 강해요. 4대적이 강하고 개경파는 조금 4대적인 유교 사상이 있었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풍수지리 사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풍수지리 사상. 그래서 개경이 쇠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풍수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영으로 옮기자 이런 거였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대외 정책을 보자면 개경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금은 어떻게 해야죠? 4대 해야 돼요. 그래서 섬겨야 될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금나라는 예전에 우리가 지배를 했었던 나라다. 그래서 금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 대상이다? 정벌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자주적인 사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 의식 볼까요? 김부식 대표적인 역사서 뭡니까? 삼국사기죠. 삼국사기는 어디에서 신라 계승 의식이 뛰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신라 계승 의식이다. 신라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서경파 같은 경우는 서경으로 가자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서경? 지금 개경인데 위로 가는 거죠. 서경으로 가자는 뭐야? 북진으로 하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진. 그렇다면 고구려 계승 의식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대내 정책.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습니까? 사회 질서 쪽에 가깝고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자. 다시 확립시키자. 이쪽은 어떻습니까? 사회 질서보다 개혁이 우선이다. 그래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쪽에 가깝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김부식 삼국사기 있죠. 삼국사기가 지금 우리는 신라 계승 의식이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라 계승 의식 삼국사기가 이제 총 엄청나게 많죠.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따져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으면 신라 편이 제일 작아요. 그리고 백제가 요만큼이고 고구려 편이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으로 보면 좀 안 맞긴 하는데 여지껏 그렇게 배워왔고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일단 신라 계승 의식으로 푸셔야 되고요. 그렇죠? 역사편에서 문화편에서 다시 하겠지만 신라 계승 의식 김부식하면 또 자주적 자주적 의식으로 삼국 유사.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는 거 많이 공부하셨을 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개경파가 서경파를 어떻게 하죠? 누르죠. 그래서 서경파가 깨집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신채호가 단체 신채호 선생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1000년내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김부식이 아까 인종 있죠? 인종. 자, 왕에게 가가지고 이걸 내가 진압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지? 인종이 그래 잘했다. 그래, 인종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경파라는 얘기는 안 씁니다. 안 쓰고 저 괴수의 무리를 섬멸을 해라. 그리고 괴수는 죽일지언정 서경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역시 나의 자식이니까 괴수만 없애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료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부흥을 시켜보자 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개경파한테 밀렸죠. 그렇죠?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난을 일으켰으니까 뭡니까? 무력이죠. 그래서 무력을 썼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무력 쓰는 놈들을 싫어하는 거죠. 숙문, 천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계승이 어떻게 됐죠? 잘못됐죠. 그렇죠?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진 정책도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더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러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죠. 자, 이건 당연한 결과죠. 왜? 요 서경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숙문천무현상. 이게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는 그런 그 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그 군인전도 지급하지 않고요. 군인은 무시하고요. 군인 같은 경우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렇죠?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없고, 특히나 무신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어떤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무과가 있습니까? 무과 없죠. 그렇죠? 점점 이렇게 되면서 멸시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개경파가 아까 진압을 했죠? 개경파가 아까 진압을 했을 때 누가 갑니까? 무신, 그러니까 병사들이 가서 싸우죠? 병사들이 가서 싸우는데 누가? 김부식이가 문신인데도 불구하고 뭘 갖고 있죠?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문신이에요. 문신인데 병사를 지휘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논공행상 있죠. 논공행상.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뭡니까? 공을 논해가지고 상을 주는 거죠. 이거 할 때 얘들은 없어요. 얘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열받는 거예요. 누가? 병사들이 열받죠. 병사에는 이제 장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지가 뭐 한다고? 펜대 굴리는 놈이 뭐 한다고? 그렇죠? 전술에 대해서 뭐 한다고 지가 다 하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아무튼 무신들이 굉장히 천시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게다가 이제 왕이 의종인데요. 의종은 맨날 술만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의종의 실정이라고 했죠. 실정. 정치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의종이 맨날 술 마시고 좋아하니까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구? 정중부. 정중부 있죠? 이 정중부가 이제 하급 무관이었을 때, 나이는 좀 있죠? 의종이 이제 뭐만 있으면 자기가 이제, 좀 그 안위가 걱정이 되니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임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문신이죠. 문신 중에 대표적인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부식인데 김부식의 아들내미 김돈중이 있었어요. 이 김돈중이 맨날 열받아 하는 거죠. 아니 난 이렇고 얘는 이런데 이거 언젠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제 의종이 술자리를 막 펴요. 그래서 나래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 가면놀이인데요. 가면놀이 같은 경우에 이제 술 마시고 노는 거죠. 가면놀이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 연극 같은 거 하다가 시작하기 전에 불이 탁 꺼진 다음에 다시 이제 한 3초 있다가 불이 딱 켜지죠. 그런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날에 이제 의식 시작을 술 한 잔 딱 마시고 딱 내려오면 불이 탁 꺼져요. 근데 켜지니까 어때요? 수염이 없어요. 왜? 김돈중이 불 딱 꺼졌을 때 초를 가가지고 수염을 다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정중부 열받죠. 이 어린 놈 자식이 내 수염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못 참겠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단적인 예고요. 정중부와 이의방이가 이제 둘이 합체해가지고 쳐버리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에 이제 쳐버리죠. 다 쳐버리죠. 자, 이게 이제 무신정변입니다. 그러니까 무신정변인데 이건 또 웃기는 건 지들이 왕을 하면 좀 명분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왕은 따로 놔요. 왕은 따로 놓고 그래서 명종을 다시 옹립을 하고 뭐 이 과정인데요. 자, 이의방이가 이제 맨 처음에 정중부와 해서 덮치고 이의방 쪽으로 세력이 기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정중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의방이를 없애요. 그렇죠? 없애고 자기가 집권을 해요. 그게 이제 정중부. 그래서 무신정변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정중부예요. 정중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방의 오른팔 이의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 의자 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인가? 라고 얘기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의민은 천출이에요. 그래서 천민 출신인데 이의방과 전혀 관계가 없죠. 귀족이고 저기니까 이의방이가 이제 난을 일으키기 직전에 이제 직전이 아니고 예전부터 나는 이제 군사 필요하다. 근데 이의미가 굉장히 등치도 좋고 싸움도 잘했고 힘도 셌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얘를 야, 너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썼죠. 그래서 이의방 넘버1, 이의민 넘버2가 돼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중부가 이의방을 제거할 때 제일 제거하고 싶었던 게 이의민인데 이의민은 그 사실을 알고 잽싸게 산으로 가죠.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중부가 얘를 제거했을 때 여기에서 뭐 따랐던 무리들이 당연히 여기로 갈 수밖에 없고 정중부는 쉽게 난을 일으켜서 자기가 정권을 잡게 돼요. 이의민은 없어졌으니까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대승이 나오는데 이 경대승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왕 쪽에 왕 쪽에 가까운 그 신하였는데 경대승이 일어나가지고 정중부를 죽여요. 정중부를 죽이다 보니까 경대승은 뭐가 약했냐면 자신의 권력 기반이 약했어요. 권력 기반이 약하니까 항상 암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살을 방어하기 위한 자신만의 무슨 그 경호부대가 필요했죠. 그래서 도방을 만드는 거예요. 도방을 만들고 정중부는 이렇게 해서 왕의 힘을 뺏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중방을 만들어서 그 국가의 일을 다 봤어요. 아무튼 경대승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였네. 그러고 나니까 누가 신납니까? 이의민이 신나죠. 그래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경대승을 죽여요. 그래서 이의민이 정권을 잡아요. 왜냐면 이의민이 내려와서 걸려버리면 바로 죽으니까.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의민이 권력을 잡아요. 그리고 또 자신의 집에 중방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이의민 다음에 이제 최충원이
최충원이 등장을 해서 이의민을 또 죽입니다. 그렇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뭐 최항, 최의, 뭐 김준 뭐 이렇게 해서 임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최충원 이때부터 죽이지 않죠. 왜 아버지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를 최씨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씨 정권 한 60년 이렇게 해먹고 자 그러면 60년이죠. 60년이면 무신정부엔 딱 100년이거든요. 1170년에 시작해가지고 1170년에 시작해서 1270년에 끝이 나요. 1270년은 개경으로 환도한 거예요. 정신없죠? 일단 이거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개경으로 환도하는 시기가 1270년이에요. 1170년에서 딱 100년 하는데 최씨 정권 몇 년 한다고? 60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의방, 정중부 이렇게 40년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였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 백성의 생활은 굉장히 공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충원이 등장하자마자 뭘 합니까? 봉사 10조를 제시해요. 그래서 사회개혁을 하자라고 해서 사회개혁을 추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한번 보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는 안 지키고 그렇죠? 자기는 뭐 계속하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무신정권의 한계는 뭐냐면 자신의 이권만 생각을 했던 거지 무슨 백성을 살렸다 그런 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충원 때 이제 도방을 또, 세우고요. 그리고 최충원이 또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래서 교정도감을 또, 세웁니다. 최후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도방, 교정도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쓴 거니까 그대로 오고요. 그리고 서방, 뭐 정방, 뭐 이런 거 다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요. 딱 보면,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요새 조금 도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 띵띠딩띵 나와요. 중도가 나오죠. 중도. 그렇죠? 띵띠딩띵 나옵니다. 중도. 그런데, 그러면 이 순서를 알아야죠. 방금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외울 게 아니죠? 누구부터 시작이죠? 정중부, 중자. 그렇죠? 중도죠. 띵띠딩띵. 그럼 끝났어요.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다고요? 정방이 있죠? 정방 나오면 최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방, 도방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방은 뭐라고요? 도방은 자신의 신변 보호기관. 그렇죠? 도방 있잖아요. 최충원이 이거 집권을 한 다음에 요 많은 무리들이 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방부터 만들고 교정도감 해서 다시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무신정변입니다. 자, 무신정권의 한계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기가 많죠. 조이총의 난. 그래서 조이총은 서경 유수였는데 조이총의 난도 있었고 공주 명학수의 난. 그래서 그 뭡니까 망이 망수의 난인데 김삼이 효심의 난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 최충원의 산업이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느냐 해서 만적이 이제 난을 일으키는 거 그렇죠?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신분의 해방적인 요소가 더 색깔이 더 강했다라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중요한 건 이제 최씨 정권이 들어서면서 몽골 애들이 쳐들어오죠. 몽골 애들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최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충원 다음 최후 같은 경우는 강화도로 천도를 하죠.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계속 몽골과 맞서 싸우다가 1270년에 어떻게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정권이 막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외 관계로 갑니다. 대외 관계. 자, 이 대외 관계의 변화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10세기 이제 송과의 관계인데요. 일단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대외관계의 변화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봤죠? 대내적인 정세를 봤어요. 그래서 고려가 건국한 다음에 고려의 이제 정치적인 제도를 만들었고 그 정치적인 제도 속에서 귀족들이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 모습을 봤다면 이제는 고려가 건국된 다음에 대외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관계. 그러니까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무튼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사 시험에는 특징적인 게 뭡니까? 이거를 개별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절대 잡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시험 좀 어렵죠. 여타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암기에서 개별적으로 시험을 내기 때문에 암기가 가능해요.
하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한국사 능력 그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암기해봐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암기해도요, 허무하게 만들죠. 지문에 내가 암기했던 내용을 줘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사 시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흐름을 일단 봐봅시다. 10세기에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한번 보면요. 자, 일단 고려가 만들어졌죠? 고려가 만들어졌고요. 자, 요게 이제 송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란이 있죠. 자, 거란이 있고요. 거란과 고려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란과 송의 관계도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송나라는 뭐가 있었죠? 문치주의를 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약해요? 군사력이 약하죠. 그런데 반해서 고려는 군사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는 송과의 관계에서 군사력을 대줬고요. 송은 고려에 대해서 문화를 대줬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주는. 그러니까 송과 고려는 친교 관계고 거란과 고려는 지금 좋지 않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은 약간은 안정세를 피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거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6일 치고 싶어 하죠. 6일 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군사 이렇게 되니까 누가 걸리죠? 고려가 걸리죠. 그러니까 거란과 고려에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로 갈 테니 네가 치면 안 된다. 그럼 뭐죠? 친교 관계를 맺어야죠. 그리고 얘들끼리의 친교 관계를 단절시켜야 돼요. 그렇죠? 거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러니까 거란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고려에 내려와서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거란의 1차 침입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왜 그런 일이 있냐면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왜 내려오죠? 전에 뭐 있었어요? 만부교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란이 1차 침입을 합니다. 자, 80만 대군이죠. 80만 대군이 오고요. 그리고 대장 누굽니까? 소선영이에요. 소선영이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고려 여기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죠?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죠? 서희가 갑니다. 자, 서희가 가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80만 원 안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80만 원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0만에서 20만 사이에 군대가 왔는데, 기록으로 80만이고 전에 내려온 얘기가 80만이니까 그냥 우리는 80만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막 얼마 안 됐는데 말 발고 막 소리 내고 그러니까 커 보이는 거죠. 애들 원래 중국 애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80만 대군이었다. 어마어마하죠. 고려의 군대는 15만, 10만 이 정도밖에 없었죠. 그것도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군데 몰면 아무튼 이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가 가가지고 니들 왜 내려왔냐라고 얘기하니까 소선영이 얘기하죠. 야, 나는 있잖아. 니들이 마음에 안 든다. 왜? 니들은 신라 땅에서 났잖아. 신라에서 통일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땅은 원래 우리 땅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희가 잘 걸렸다 이거지. 야, 이 멍청한 놈아.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 고려지.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게 벌써 천명이 된 거야. 그런데 니들이 여기에서 와가지고 이 땅을 달라 어쩌든 뺏는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고, 니들이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하는 것은 니들이 인생 자체가 불쌍하니까 봐주고 있는 거다. 용인을 해주고 있는 건데 니들 왜 햇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스승님 80만 대군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해지죠. 가만히 있어봐. 그래 좋다. 야, 이건 내가 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좋았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니들 있잖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야, 국경 분명히 이렇게 있지. 국경 바로 밑에가 우리랑 접해 있는데 말이야. 우리를 무시하고 말이야. 이런 것도 버리고 말이야. 하여튼 우리를 무시한 다음에 어떻게 바다 건너가지고 이 나라를 섬길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서희가 얘기하지. 이 멍청한 니들이 그러니까 거란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야, 여기엔 니네만 사냐? 아니지. 요 곳곳에 여진족이 살아. 그래서 우리가 미쳤다고 여기 바다 건너가지고 여기 태풍 풍랑 만나면 우리가 이제 자빠지고 그러는데 미쳤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가겠어. 그렇지?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여기에 누가 있어? 여진. 근데 여진 애들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탄탄하게 있으면 어떻게 한바탕 해보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얘들은 이제 유목민이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살고 있는데 내가 가면 삥 뜯긴다 이거지. 갖고 가면 그냥 털려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쯤 안 가본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다. 만약에 말이야.
니들이 이렇게 80만 대군을 몰고 왔잖아. 우리랑 친하자고 몰고 온 거면 얘들을 싹 쓸 생각을 해야지.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소성님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갈 때 이거 싹 쓸어줄게. 그런 다음에 진짜 가면서 여진족을 다 토벌을 해요. 이거 바보죠. 토벌을 해주고 이제 갑니다. 딱 가니까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서희가 자 여기 자 우리가 이제 너네하고 이제 친할 거니까 여기에 강동 6주를 세우는 거죠.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인해서 결과가 강동 6주를 여기를 이제 건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동 6주를 회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선영 가가지고 두드러 맞겠죠. 거란 왕한테. 너 뭐하고 왔어? 가서 이거 하라니까. 그러니까 엄청 두드러 맞아요. 뭐 쓸데없이 여기에서 뭐 애들이랑 털어주고, 그리고 여기 도와주고, 고려는 이제 신났죠. 니나노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선영이 맞으면서 얘기하죠. 잠깐만 기다리라고. 쟤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조금 이따 인사 오기로 했다고. 기다리시라고. 인사 옵니까? 미쳤어요? 가게? 얘들하고 끊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서 얘기해줘요. 얘 이런 일이 있었다. 니들 이제 방비하는 게 좋을걸?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거란 계속 몰아붙이죠. 그쵸? 그러니까 거란 열받아요. 근데 명분이 안 서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큰 나라가 고려 하나 먹겠다고 내려오는 것도 웃기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고려 내부 사회에서 이상한 일이 있죠. 이 이른바 뭡니까? 강조의 정변이에요. 그렇죠? 강조의 정변. 이 강조의 정변은요,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경종이 있고요. 지금 이제 때는 경종인데요. 경종의 비가 이제 천추태후예요. 천추태후와 경종의 자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목종이 됩니다. 목종. 그러면 이제 성종이 있는데요. 성종은 이제 사촌지간이에요. 아무튼 경종이 이렇게 딱 죽었어요. 천추태후는 이제 정계에서 밀려나겠죠. 그다음에 성종이 있는데 성종이 이제 또 이제 때가 돼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천추태후가 이제 여기에서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올리죠. 자, 그래서 이 왕으로 올린 왕이 이제 목종인데요. 이게 목종이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다 보니까 천추태후가 섭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치를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하들이 목종은 그냥 형식적인 왕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천추태후가 왕인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어떻게 하냐면 김치향이라는 사람과 사통을 해요. 대놓고 사통을 한 다음에 자식을 낳으래요. 그 아들내미를 낳았어요. 큰일 났지, 그죠? 이게 뭔 나라 망신입니까, 그죠? 한 나라의 태후가 이런 일을 벌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 사회편에서 하겠지만 여성이 제가 하는 거, 제가 있죠? 제가 하고 뭐 사통하는 거 문제가 크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괜찮았다라는 모습도 보이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김치향이가 천추태후한테 가서 얘기하죠. 자, 이 아들을 왕으로 올리자. 그렇죠? 이 아들이 지금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까 목종 같은 경우는 이 일이 이제 생기면서 천추태후한테 이제 덤비기 시작해요. 엄마 막 그러면서 네가 뭐 이제 나올 때가 됐잖아. 나도 이제 나이 먹었고 이제 내가 왕 좀 해야 되는데 엄마 뭐 막 싸움만 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 시기에 이제 아들이 나온 거죠. 김치향이 이제 꼬드게요. 자, 아들 낳게 이렇게 되지 않냐?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엄마가 그래? 차라리 얘보다 얘가 말을 잘 들으니까 이것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이상하죠? 엄마가 아들내미 이상해요.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목종 후사가 없음을 기화로 해서 이 아들을 목종 후대 왕으로 만들려는 이런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치향이라는 자가 이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종을 시해하려고 해요. 그걸 좀 앞당기기 위해서 목종을 시해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실질적으로 목종이 자고 있을 때 불도 놓고요. 막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목종 같은 경우는 아직 힘이 없죠.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세력을 펴야죠. 서북면에 있는 강조에게 서신을 띄웁니다. 강조에게. 자, 너는 신하잖아. 너는 이제 충성심이 뛰어난 걸 내가 알고 있어. 나는 이제 왕인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왜 그러냐면 목종의 이제 사촌지간이 누구냐면 대량원군이 있어요. 대량원군이 사촌이면서 뭐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요. 대량원군, 아무튼 그냥 사촌지간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뭐 삼촌도 되고요. 막 엉망진창이에요. 왜냐하면 천추태후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걸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고려 족보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체가 근친상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라니까요. 인종 보세요. 그렇죠? 인종 뭐 아버지면서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이자겸이.
엉망진창이니까 그런 거 따지면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었는데 대량원군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 대량원군이 위험에 처하죠. 왜? 아들을 낳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천추태후가 대량원군을 어떻게? 산으로 보내요. 그래서 산으로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절로 보내서 승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목종이 이제 강조에게 서신을 뜨면서 얘기를 해요. 대량원군에게 내 보위를 넘겨주고 싶은데 이게 일처럼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네가 내 신변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강조가 옳다거니 그래서 그 짐을 딱 꾸려가지고 이제 내려가요. 이제 개경으로 이제 갑니다. 가고 있는데 자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돌아요. 막 돌고 있는데 그 횡행한 소문 중에 막 천추태후가 이상하다, 뭐 김치영이 이상하다, 뭐 얘 정신 나갔다, 막 이런 소문들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박으로 이상한 소문이 뭐였냐면 벌써 난이 이렇게 목종이 죽었다 이거죠. 목종이 죽었대요. 그럼 큰일 난 거죠. 강조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목종이 죽었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역물을 했잖아요. 그래서 역물을 일으켜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선왕이죠. 나는 이제 선왕이에요. 이제 목종은 없으니까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대량원군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대량원군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왜? 선왕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으니까 명분이 섰죠. 그러니까 대량원군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래 궁으로 들어가자라고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확인을 한 순간에 목종이 살아있는 거죠. 그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목종이 살아있죠? 목종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을 한 명 만들었고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궁 앞에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얘가 영모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이 난감해졌죠. 그때 이제 강조가 이제 자기의 그 세력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에서 막 꼬드기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서 목종도 없애버리고요. 요 김치향과 아들내미 죽여버리고요. 천추태후는 유배 보내고요. 그리고 대량원군을 왕으로 올립하는데 이 왕이 현종이에요.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강주의 정변인데요. 이 강주의 정변인데 왜 거란 애들이 내려오냐 이거죠.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아요? 거란의 2차 침입이 이유가 요거예요. 왜 내려오냐면요. 거란은 일종의 화친을 했어요. 그렇죠? 일종의 화친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왕 이제 내려올 걸 기다렸는데 성종 있죠? 성종이 죽었잖아요. 근데 성종 때 이 일이 있었거든요. 성종이 인사가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종과의 친교 관계가 있었고, 게다가 이제 그 아래 이제 목종과도 친교 관계가 있었는데 이 천추태후 같은 경우는 이쪽하고 조금 관계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질 나고 있는데 강조가 이것까지 없앴어요. 그러니까 친교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기화로 해서 딱 내려옵니다. 자, 2차 침입인데요. 이제 40만이에요. 거란의 성종이 직접 내려요. 거란 왕이 직접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유가 뭐죠? 강주의 정변. 어떻게 신하가 왕을 제낄 수가 있는지 말이에요. 네가 이 일만 안 했으면 우린 편안하게 같은 거란과 고려의 친교관계 유지가 되는데 네가 이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다. 내 강조를 벌하러 왔노라 하면서 이제 내려온 거죠. 하여튼 명분 만드는 건 죽여줘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현종이고. 현종. 자, 아무튼 40만 대군이 내려왔는데요. 이때는 엉망진창이죠. 이거 내부적인 모순도 있고요. 엉망진창이 무슨 방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려오자마자 싹 쓸려요. 그러니까 현종 같은 경우는 그 거란 왕을 맞아가지고 싸우다가 양주로 이제 피신을 하죠. 내려오자마자 양주로 피신 가고요. 엉망진창이 되죠. 갔더니 왕은 없고 양주로 피신 가고. 막 이건 뭐 이상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북방에서요. 이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북방에서 거란만이 있느냐? 아니죠. 아까 거란한테 두드러 맞았던 여진 있죠? 이 여진 애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의 지금 요 옆쪽에는 거란이 동북아의 패자가 됐었다가 왕이 내려와 버렸죠. 빈집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여진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성종이 올라가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얘들은 도망가 있고 뭐 승부도 못 보고 그러니까 얘 체면이 말이 아니지 40만이나 끌고 왔는데 뭔가 결정을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을 누가 아냐면 뭡니까 그 하공진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난감하죠. 입장이 난감하고 거란대로 거란이라 하면 되고 고려 거란대로 입장이 난감해요. 빨리 가서 얘들 막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하공진이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폐하 내가 가가지고 이제 막아보겠다. 막아봐라. 성종이 딱 이제 만나죠. 성종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들어라. 당신은 왜 왔냐? 그러니까 나는 강조를 벌하러 왔다 그랬는데 얘들이 요 내려오면서요 강조를 벌써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강조는 전사했어요. 이 전사도 이 강조 오른팔한테 배신당하게 죽거든요. 아무튼 저런 일을 하면 그렇게 돼요, 결과가. 아무튼 강조가 죽었거든요. 죽었다. 강조 네가 목적 달성했지 않냐? 그럼 가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니지 않냐? 니네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아, 그래? 그러면 이제 하궁진이 얘기하죠. 나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다. 그렇지? 나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왕의 대리인으로 온 거다. 그렇지. 내가 사과하면 안 되겠니? 안 돼. 그러면 나를 인질로 데리고 가라. 그러니 이제 성종이 체면이 쓰죠. 아, 그래, 알았다. 갈게. 그러면서 이제 가기 시작하죠. 이제 퇴각하는 거란군을 누가 양규가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양규의 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규가 대파하는데 이 인해전술 산에 가가지고 산에 숨어있다 매복하고 있다가 애들이 이렇게 40만이 가면 뒤에 끊어가지고 다 죽이고 숨어버리고 가면 또 끊어가지고 다 죽이고 숨어버리고 양규의 전술입니다. 아무튼 양규가 선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차 침입은 이렇고요. 자 3차 침입은 또 내려오는데 3차 침입은 별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40만이었죠? 3차 침입은 이제 10만 대군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80만이었다, 40만이었다, 10만이에요. 지금 아까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진족 세력이 세고요. 그리고 이 거란이 아까 목표로 했던 송나라 얘들하고도 어떻게 중간에 껴가지고 고려하고도 관계 안 좋고 그러니까 지 무덤을 지가 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력이 약해진 거예요. 이 단적으로 보여주죠. 10만이 이제 내려오는데 어찌됐건 고려 입장에서 봐도 10만은 큰 숫자예요. 아무튼 10만 대군 소배합이 내려옵니다. 그때 쉽게 깨버려요. 왜? 우리는 누가 있죠? 강감찬 장군이 등장을 해서 어디에서? 귀주에서 깨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주 대첩이에요. 근데 어떻게 쉽게 이겼나요? 우리는 뭐 강감찬이 대단해서 귀주 대첩이 대단했다. 아, 그럼요. 이거 대단한 거죠. 대첩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1, 2차 침입 맞고 3차 침입까지 하는데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력을 키웠고 우리의 군사력은 2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깰 수밖에 없죠. 그죠? 깨졌어요. 아무튼 거란이 이렇게 해가지고 흐지부지 없어져요. 불쌍한 놈들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뭡니까? 강감찬의 귀주 대첩. 그래서 강감찬이 이제 천리장성을 쐈죠. 천리장성을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쐈습니다. 그렇죠? 압록강에서 도련포 여기 그렇죠? 이렇게 쌌고요. 그리고 이제 개경에다가 개경에 나성을 쏴요. 나성까지 싸고요. 그리고 이제 7대 실록도 편찬합니다. 7대 실록도 편찬하고요. 그리고 초조대장경도 이때 만들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거란의 침입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문제죠? 여진이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진 애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 말이죠. 자, 여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진족이 있고요. 거란이 있는데 거란은 이제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진족이 다 쓸어가지고 없어요. 여진족이 있었는데 거란하고 막 침입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도 이러고 있을 때 여진족이 계속 까짝까짝 되는 거죠. 우리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윤관이 가서 맞서 싸웁니다. 근데 맞서 싸우는데 여진족이 세력이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그 침뱉는 형님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진짜 엄청난 군대예요. 그래서 윤관이 약해요. 그래서 계속 두드러 맞게 생긴 거예요. 이 깨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윤관이 머리를 썼습니다. 화친을 요구해요. 화친. 야, 니들 왜 그래? 야, 이제 나 형이라고 한번 불러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요. 이 멍청한 놈들이. 자, 그래서 윤관이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서 왕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왕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형이라고 불러래요. 이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죠. 얘들 군대가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방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드는 게 별무반이에요. 별무반. 맞서 싸워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얘들이 그냥 말 타고 오고 막 활 쏘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별무반 그 책에 보시면 이제 신기군, 항마군 그리고 뭡니까? 신보군. 그렇죠? 신보군. 그래서 이제 기병, 승병 그리고 이제 뛰어다니는 보병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가죠. 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져요. 여진은 그냥 박살 내버립니다. 박살 내버리니까 여진이 이제 태도가 바뀌죠? 원래 얘들은 그래요.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 형,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너넨 안 돼.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따가 성을 쌓으니, 이게 뭡니까? 동북구성이죠. 그죠? 그래서 별무반으로 해서 동북구성을 쌓습니다. 동북구성을 쌓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여기도 거란 애들 아직도 까짝까짝 대고요. 아, 여기도 막아야지, 여기도 막아야지. 정신 하나도 없는데 여진 애들이 와서 빌어요. 아, 형. 아, 왜 그래요? 여기 아까 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안 갈게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한번 두드려 팼고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줄게. 그런 다음에 동북구성을 그냥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하는 거예요. 왜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거 귀찮아요. 군사도 지금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반환을 합니다. 이게 좀 어처구니 없죠. 이거 예종 때예요. 예종 때.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여진족은요. 세력을 엄청나게 키워서 금이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고려에 쳐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이제는 군신관계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이 말갈이었던 애들이 지금 와가지고 나를 이제 섬겨라라고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난리가 안 나요. 그냥 수락을 하죠. 이게 뭡니까? 이자겸의 금의 4대 요구 수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수락을 해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묘청이 난을 일으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벌귀족 사회가 이때 이제 완전히 망가지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겸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금과의 관계가 이렇게 됐으니까 금나라는 이제 고려는 곡물도 바치고 이제 4대 관계 수락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자. 송으로 갑니다. 금나라가 송을 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송은 무슨 주의죠? 문치주의를 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가 별로 없어요. 빵 치자마자 쭉쭉 내려옵니다. 쭉쭉 내려가요. 쫙 내려가서 쓸리고 해서 결국에 요만큼 내려오는데 이 시대를 남송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남송시대는 그 주의가 성리학을 엄청나게 융성시키죠. 그렇죠? 남송의 주의. 그렇죠? 남송의 주의가 성리학을 엄청나게 융성시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요거 그림을 깨끗하게 한번 그려보면 자, 이게 금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고려고.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자, 이 금나라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요걸 다 밟아버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북쪽에서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금나라가 이렇게 세력을 성장하고 있을 때요, 저쪽, 노는 형도 아니에요. 노는 형도 아니고, 그냥 그 동네에서, 엄마 그러면서 따라다니고 엄마 밥 먹어 철수야 밥 먹어 그럴 때 예 밥 먹을게요 막 그랬던 애들이 갑자기 성장을 해버려요. 자, 걔들이요 누구냐면요. 금나라 여기 있죠? 금나라. 커요. 그쵸? 금나라 여기 있는데 여기에 몽골 애들이 있어요. 요만했던 유목민. 요거보다 작아야죠. 요만했던 유목민이 갑자기 성장을 해요.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막 가서 다 이겨요. 다 이기면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하는데요. 이런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몽골 제국이죠. 몽골 제국. 그래서 한국이 4개잖아요. 사한국의 원나라까지 조금 있다가 이런 엄청난 제국을 세우면서 치게 되죠. 그럼 금나라 뭐 있습니까? 없죠. 거란이 약한 틈을 타서 쳐가지고 지들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고 착각에 빠진 거죠. 몽골 애들이 이제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엄청난 애들이 도끼 들고 막 오니까 그렇죠? 도끼 들고 막 찍어버리고 칼 딱 찔러도 어떻게 합니까? 칼 딱 쑤쑤 잡고 죽기 전에 한 놈 죽이고 죽는 애들이 몽골 애들이에요. 살벌하죠? 그러니까 쑥쑥 빠지면서 금나라가 엄청나게 작아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요 동네에 아직도 살아있는 누가 있어요? 불쌍한 애들, 거란 애들이 있어요. 몽골 제국, 금나라는 얘들하고 한번 싸워봤잖아요. 그죠? 몽골 애들은 싸워봤으니 금나라는 이제 잽싸게 도망가요. 그래서 세력이 막 이상해져요. 이렇게 금나라, 여기도 금나라 막 이러고 있는데 몽골 애들 오니까 얘들은 뭐 놀다가 뭐가 와요. 도끼 들고 무식한 놈들이 오는데 얘들 뭐야? 그리고 싸워보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이 이제 갇힌 거예요. 어떻게? 이쪽으로 가면 금 있죠? 여기로 가면 몽골 있어요. 그럼 위로 가면 추워요. 그러니까 못 가. 아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려로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고려의 재침입, 거란의 재침입이라고 하는데 1차는 이제 김치려가 이제 막아요. 제천에서. 요거는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제천에서 맞고요. 2차가 문제인데요. 이 2차가 강동성의 역이에요. 강동의 역인데 강동성에서 첫 접촉이 있어요. 이게 몽골과 고려군의 첫 접촉이죠. 몽골 성이 있으면요. 강동성에서 몽골 애들이 거란 애들이 일단 강동성을 치고요. 몽골 애들은 여기로 오죠. 그렇죠? 자, 이 성에는 누가 있죠? 고려군이 있죠. 고려군. 자, 거란이 여기 사이에 꼈어요. 몽골 깨죠. 고려 깨죠. 왜냐하면 거란이 5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고려군이 그냥 막아도 막는데 몽골군하고 이렇게 딱 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몽골 세력을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고려 애들이. 고려 애들은 아직 이렇게 엄청난 제국이라고 모르니까 덤비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몽골 애들도 뭐 어쩌고 하다가 결국에 화의를 맺어요. 화의 비슷하게 맺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몽골 애들이 가죠. 간 다음에 곧바로 넘어와요. 넘어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 요거 있지, 요거 있잖아. 요게 우리가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됐겠냐? 엉망진창이 됐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니들은 우리한테 도와준 값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 애들이 엄청난 공물을 요구를 해요. 자, 이때 당시에 고려는 어떤 지배체제였냐면 무신 정권이었어요.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팍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요것도 그래? 니들 한번 두고 봐. 나 집으로 갈 거야. 집으로 가죠. 그래서 몽골 사신이 여기에서 득도 없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일르러 가고 있는데 요 근처에서 죽어버리죠. 사신. 이게 누굽니까? 저고여예요. 저고여가 피살을 당해요. 이 사신이 여기로 왔다가 이 사신은 누굽니까? 왕의 대리인이죠. 왕의 대리인인데 저고여가 가면서 피살을 당해요. 근데 이게 몽골에서 이제 이 목격자를 잡죠. 목격자를 잡았는데 목격자 애들이 여진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놈은 또 고려 복장을 하고 있었다. 옳다거니 고려 복장을 했어. 얘들이 사신을 죽였구나. 이런 무식한 놈들.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명분을 세워서. 그렇죠? 그게 이제 몽골의 침입이에요. 자, 그래서 저고여가 피살 당하고요. 몽골의 침입. 그래서 몽골의 침입은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박서가 이제 귀주성에서 막아요. 그런데 이제 막는 것도 한계가 있죠. 막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곡물 요구를 수락을 합니다. 엄청난 양의 곡물 요구를 수락을 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수락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힘이 없으니까. 자, 수락을 하니까 이제 집에 가겠죠. 집에 가면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는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강화도로 천도를 하죠. 최시정권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를 하면서 왜 천도를 했냐면요. 얘들 아까 제국 보셨죠? 제국에 어디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결국에 뭐냐면 몽골 애들은 육지전에는 강한데 해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딱 있으면 강화도. 섬 엄청 많잖아요. 강화도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댐비기 시작해요. 무슨 곡물은 이게 아니구나. 무슨 곡물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이제 내려오죠. 내려왔는데 왕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빈집털이죠. 그리고 여기 있고. 짜증나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긴 싸움을 합니다. 이 최후는 여기에서 뭘 만들죠? 삼별초를 만들어요. 삼별초를 만들어서 조금 이따 이제 깨겠다라는 그런 걸로. 그래서 시간을 벌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요 안쪽에서, 용인 처인성에서 김윤후가 누구? 몽고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죠. 살리타. 얼마 전에요. 무슨 드라마에서 살리타가 나오죠. 그래서, 김윤유가 살리타를 칼로 쓸어요. 그쵸? 칼로 딱 대가지고 죽이는데 절대 아닙니다. 활로 쏴서 죽여요. 처인성에서. 잘못된 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좀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활로 쏴서 한 방에 이제 보내버리죠. 그런 다음에 김윤유가 또, 상을 받느냐? 아니에요. 이 왕이 이제 불러가지고 찾아가는데 왕이, 저걸 줘요. 상을 줘요. 그래서 관직을 주는데 그걸 마다합니다.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것들이 사료로 나와요. 그렇죠? 사료로. 요것도 다 사료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살리타가 사살되고요. 이게 지금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니까 이 강화도 여기에서 그 지배층에서 내분이 생기는데요. 내분이 생겨서 주화파와 주전파로 갈려요. 주화파, 주전파 싸움을 하자.
아니다. 친해져야 된다. 이제 좀 싸움 길어졌으니까 친해져야 된다. 자, 주화파가 이제 이름하여 권문세족입니다. 이 권문세족은요, 친원파예요. 친원파. 그래서 원나라에 빌붙어가지고 우리 요거에 이쪽 세력에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주전파는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내어주면 우리는 자주성 그런 거 없다, 전혀 없다라고 하고, 그런데 얘들이 이제 힘이 더 세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는 거예요. 개경으로 환도하고요. 개경 환도가 언제입니까? 아까 저기 써놨는데 지웠네요. 1270년이죠. 100년. 그렇죠?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최씨 정권은 막을 내리고 개경으로 환도하고, 그러면 일이 이상하게 돼요. 왜 이상하냐면, 자, 여기 이 한반도 안에는 누가 있어요? 몽골족과 그리고 우리 민족.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 민족이 있어요. 고려라고 할까요? 고려. 그렇죠? 여기에 우리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분열됐어요. 여기로 갔다는 건 강화를 했다니까 몽골군과 친교를 맺은 거고, 여기는 몽골군 반대 세력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치러 가는 거죠. 왜? 왕이 어디 있어요? 왕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화친했으니까. 그럼 얘들은 반란군이잖아요. 그렇죠? 이 반란군이 삼별초예요. 그러니까 이 삼별초는 남아가지고, 주전파, 이 삼별초는 남아가지고 계속 항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가고, 진도에서 제주도로 가는 거죠. 그렇죠? 김통정. 그렇죠? 진도로 갔다가 이제 제주도로 가는 거.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요, 몽골과 싸운 것과 그리고 몽항군이 나와요. 뜬금없이 몽항군이 나와요. 몽항군이 뭐냐 이거죠. 몽골과 우리나라 군대가 합한 거 몽항군이에요. 근데 몽골과의 항정 요게 나와요. 요거와 몽항군이 나와요. 순서로 맞춰라.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얘기를 못 들었다면 이제 외우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엄청난 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죠? 제가 설명을 드린 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순서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관계가 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가 옵니까? 원간섭기가 오는 것이죠. 결국에 이게 다 쓸리죠. 그러면 이제 몽고군이 이제 지배를 하는 것이죠. 몽고군이 지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한테 이제 뭐가 되라? 사위가 되라. 그래서 부마국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